안녕하세요. 홀산 네트워크 방장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신박한 제품 진우 패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의 어떤 특이한 성질, 또 논문도 몇 편 나온 게 있고요. 또 실전 진료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우 패치. 왠지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게 진우가 뭐냐 했더니 한자처럼 참진자에 버두자를 썼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스트 프렌드죠. 약간은 제품 이름 같진 않은데 뭔가 정감이 가는 그런 이름이죠. 이게 사장님이 아마 한자 문화권 있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이쪽 시장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제품의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품목명이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입니다. 점착성이라는 것은 접착성과 의미가 좀 달라요. 점착제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고요. 접착제는 본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 점착제고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변화되면서 강한 접착력을 가지는 게 접착제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심평원으로부터 인정 비급여 치료재료 코드가 부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준에 맞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약처, 심평원 이쪽 허가 조건이 무척 까다롭죠. 그래서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미국 FDA보다 한국 FDA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 미국 FDA 먼저 따가지고 한국 FDA에 들이미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서 받은 코드 BM5000GI입니다. 그럼 식약처에서 허가된 사용 목적 이것이 중요한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즉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는 산부인과 질환에는 인정 비급여로 원내 고시 후 환자한테 청구하면 합법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 박스에 10장 들어가 있고요. 크기가 3.5 곱하기 2.5cm. 그러니까 우리 현미경 슬라이드 그 반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재까지 나온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으로 좀 많이 짧죠. 그런데 올 말쯤에 2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진우 패치는 100%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화학적 구조식처럼 이당류의 다당체라고 보면 되는데 세포의 기질의 주요 성분이죠. 그래서 상처 회복 단계, 조직 재생, 염증 반응, 혈관 신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의 이동이나 피부의 재상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히알루론산이죠. 자, 식약처 신고사항을 사이트에서 확인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식약처 허가일이 2020년 12월, 그리고 심평원 허가일이 2022년 6월,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이 긴 시간 속에서 제품 개발자분들의 애간장이 아마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 기간이 좀 많이 짧아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영역으로 합법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말씀드리지만 BM5000GI 코드 번호와 사용 목적인 피부 장벽 손상 부위 보호입니다. 자,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또 회사의 상태죠. 재무 구조가 부실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는 중간에 꼬꾸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품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열심히 넓혀놨는데 제품이 공급이 안 되면 그 시장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죠.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제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액상형 히알루론산을 고형화했다는 것은 대단한 특허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혁신기업 235개 중 한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산부인과 영역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의 상처 치유 과정을 보시면 흉터가 과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대부분 피딱지가 않게 되죠. 수리복구반의 대표 세포인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의해서 콜라겐, 파이브로넥틴, 쉽게 말해 콘크리트 같은 거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과하게 만들어지고 흉터가 쓸데없이 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린 상처가 난 채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상처 때 사용하는 메디폼 같은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이 그래뉼레이션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가 목적입니다.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히알루론산 필름을 상처 부위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해 놓으면 일단 습윤 환경이 조성이 되고 피 닦지가 않는 거를 억제하고 상처에서 발생하는 엑주데이트나 히알루론산을 공급하면서 조직 재생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적절한 양의 콜라겐을 만들어서 그래뉼레이션의 과형성을 억제하는, 그래서 궁극의 상처 치료의 목적인 흉터 없이 빠르게 상처를 치료한다에 부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진짜 그런지 이제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자, 창상을 일부러 냈습니다. 누구한테? 태어난 지 8주 된 실험용지 63마리의 항문에.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히알루론산 필름인 진우 패치를 사용한 군, 그리고 히알루론산 겔을 사용한 군, 그리고 대조군으로 나눴는데 11일째 상처 회복률이 대조군이 53%인 반면에 진우 패치는 80.2%,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처 치유에 걸리는 시간 역시 각각 16일과 11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험실 논문이에요. 이게 경희대 치과교실하고 같이 연구한 논문인데요. 인공적으로 그 입 안에 점막 배양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펀치 바이옵시로 4mm짜리 상처 만드는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다치느냐, 즉 재상피화를 본 그런 실험인데, 앞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대조군과 히알루론산 겔 그룹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우 패치 처리군에서는 5일 후에 거의 100%에 근접한 창상 치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처 치유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진우 패치의 제너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실전 진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산부인과 질환에 활용하면 될까요? 핵심은 이제 피부나 점막의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산부인과 질환이겠죠. A코드로는 생식기 사마귀 치료 후, 또 헬페스 물집 터진 후, 또 연성화감이나 매독, 베체트 같이 궤양성 질환이 있겠고, 그리고 흔한 피부 질환들, 즉 가려워서 긁어서 상처가 생기는 질환들, L코드에 많겠죠. L853 피부 건조증, L209 아토피, L219 지루성 피부염, L259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L299 가려움, L282 가려움 발진, 이런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음부에 조그만한 농포, 프렁클, 보일, 또 압세스 이런 것이 생긴 상황에서도 피부 결손이 당연히 따르니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만 중에 이제 회음부 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라비오플라스티나 크리토펙시 같은 외음부 쪽의 수술적 프로시저 후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재성 손상 상병들이 있어요. S10에서 S90인데 이게 부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딱 회음부라고 지칭된 데는 없어요. 근데 비슷한 것이 S309 골반 부위의 얕은 손상, S709 넓적다리나 엉덩이의 얕은 손상, 요거를 차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T코드로 화상이나 부식 같은 상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활용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생식기 콘딜로마로 소작술을 시행한 경우 적합 상병은 A630 제니탈 와트죠. 그리고 S709 엉덩이나 넓적다리 얕은 손상, 이 두 상병을 넣으면 될 것 같고, 진료 소견서를 잘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외음부 및 질에 생식기 사마귀 치료 후 피부 장벽에 얕은 손상이 있어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창상 피복제 진우 패치 사용함.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헤르페스 물집이 터진 상태로 내원하신 분한테 이제 진우 패치를 붙여드린 경우 적합 상병은 당연히 제니탈 헬페스 A609, S709. 자, 비슷합니다. 상기부 외음 궤양성 질환인 헤르페스가 발생하신 분으로 피부 장벽에 얕은 손상이 있어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진우 패치 사용함.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조그만한 농포가 생긴 분들한테도 쓰기 좋겠죠. N764 코드 넣으시고요. 상기부 외음 고름집으로 발생된 피부 장벽의 얕은 손상으로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사용함.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외음부 소양증이 심해가지고 막 긁거나 질 건조증도 가려움도 잘 오고 긁으면 상처도 잘 나는데 이렇게 회음부 상처가 생긴 분한테는 N952 위축성 질염, L292 외음가려움, L853, N762 이런 코드 정도를 넣으시고 상기분 폐경 후 심한 질 건조증으로 인한 만성적 가려움증 또는 외음부의 심한 가려움증 등으로 피부 장벽에 얕은 손상이 있어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진후 패치 사용함. 자, 5번째 상황. 얼서레이티브 디지즈가 생긴 경우. 연성하감, 매독, 베제트 이런 게 대표적인 질환이겠죠. 적합상명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기분 땡땡땡에 의해서 깊은 궤양이 발생하여 피부 장벽 손상이 있어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창상 피복제, 진후 패치 사용함.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크리토팩시, 라비오플라스티 또 에피지오토미 후 그러니까 분만 중 회음부 열상에 관련된 상병 넣으시고 Z392 팔로업 상병 넣으신 다음에 아래 진료 소견서에 상기부 회음절개 부위의 상처로 인해 또는 외음부의 상처로 인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어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진후 패치 사용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말씀드린 대로 L853, L259 뭐 이런 피부 쪽 가려움증을 주로 유발하는 질환들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된 피부 장벽 손상에 의해 사용함. 이렇게 사용하시면 실손이 적용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실손보험 청구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직접 치료 후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셀프로 치료하는 걸 교육하고 판매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청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손사로부터 클레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메디컬 디바이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원내에서 의료기기 크림 제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냥 통째로 이렇게 주시고 돈을 받으시면 불법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부위에 발라주셔야만 그게 합법이에요. 일단 포장을 뜯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10개씩 사가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방법은 자주 병원에 오시게 해서 원장님들이 직접 붙여주면 됩니다. 그게 병원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흉터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고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서류들 발급해 주시면 되고 비급여 환자 동의서는 귀찮지만 받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진후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산부인과 영역에서 쓸만한 제품인지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글 설문지에 많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샘플이라고 해서 환자한테 페이먼트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시고 비급여로 돈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장 사용하는데 10,000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공급 가격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충 30,000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증 기간 중에 참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